알란 파커 감독, 혁신적 사운드 트랙을 도입시켜 일반적 관습 허물어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반전, 반교육적, 물질 만능에 대한 피해상 등을 다룬 영화를 꾸준히 발표해 사회파 감독이라 불리는 알란 파커는 영화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발휘해 자타의 공인을 받고 있는 연출자다. 역대 연출작 중 1978년작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이태리 출신 전자음악가 조르지오 모로더를 초빙해 영화음악 사상 처음으로 전자악기 배경곡을 만들어 당당히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1980년 페임에서 아이린 카라가 열창한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재차 아카데미 작곡상 마이클 고어과 주제가상을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이룩한다.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의 황제인 핑크 플로이드가 발표한 2장짜리 컨셉 앨범 더 월을 기반으로 동명의 영화를 1982년 발표한다. 사운드 트랙 중 로저 월터스가 열창한 어나더 브릭 인 더 월은 1983년 B, A, F, T, A 필름 어워드 주제가상을 따내면서 영화 연출자 알란 파커는 사운드 트랙만으로도 공적을 인정받는 영화인을 등극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재로 다방면에서 업적을 쌓아온 알란 파커의 음악적 성과를 드높여준 영화가 바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태리 출신 전자음악가 조르지오 모로더를 초빙해 신세사이저 배경곡을 만들어 영화음악 역사의 한 획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 타이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탈옥을 지칭하는 은어. 발표 당시 신세사이저로 들려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격찬을 듣는다. 이 작품은 미국 청년 빌리 헤이스가 마약 소지죄로 터키 형무소에 감금되어 종신형에 처해지자 탈옥을 감행하면서 겪게 되는 군사 정권의 비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사자인 터키 당국이 사실을 왜곡 전달했다는 비난과 함께 상영 중지를 요청한다. 하지만 올리버 스톤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사운드 트랙에 최초로 긴박하고 건조한 분위기를 조성시켜준 조르지오 모로더의 배경음악 덕분에 전 세계적인 흥행작으로 등극된다. 이 영화에서는 배경이 되는 터키의 전통적 음악 색채가 이국적인 호기심을 선사했다. 이스탄불 오프닝과 데이비드 캐슬의 보컬이 담긴 이스탄불 블루스의 이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겨주고 있다. 빈틈의 여지가 없는 전자악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체이스, 러브 테마,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테마 등을 듣고 있노라면 역설적으로 극중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점도 사운드 트랙의 매력 포인트가 된다. 크리스 베네트가 노랫말을 붙여 불러주고 있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테마도 영화가 내세우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새삼 반추시켜 주었다. 칸 영화제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은 1984년 버디는 새처럼 날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한 청년이 베트남전에서 비정한 사륙의 참상을 보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담담히 묘사하여 전쟁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상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78년 발표된 윌리엄 와트슨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에서는 1970년 결성된 영국 보컬 그룹 제네시스에서 보컬과 플루트를 맡은 피터 가브리엘이 음악을 담당했다. 수록곡 중 클로즈업과 버디 플라이트는 이미 발표됐던 곡인데 영화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 원용된다. 히브리 색채가 짙게 깔린 고고한 사운드와 전체적으로 정적인 리드미컬한 음은 알란 파커 감독의 연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핑크 플로이드가 1979년 11월 30일 발매한 더블 앨범 더 월을 영상화한 1982년작 핑크 플로이드의 벽은 다소 난해한 영상을 담았지만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공인받고 있다. 시기적으로 되돌아보면 1960년대 영국 런던 뒷골목의 히피들은 술, 매춘, 마리화나에 휩싸여 무질서와 방종을 일삼던 때였다. 오염된 문화권에서 생겨난 음악이 사이키델릭 사운드, 환각적인 라이트를 이용하여
정치성과 마약 문화의식을 전파했다. 핑크 플로이드는 이러한 사조의 반기를 들고 나서 방종이 아닌 자유, 오염되지 않은 사상을 구하고자 프로그레시브 록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들의 앨범 더 월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뇌와 한계 상황을 벽으로 상징하며 고발했는데, 알란 파커 감독에 의해 영상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게 된다. 주인공의 심리적 고통과 소외감 등은 정치성 만화를 주로 그려온 제랄드 스카프가 담당에 흥미를 더해주었다. 이 같은 기법은 1980년 광주항쟁을 영상화한 장선우 감독의 꽃잎에서 10대 소녀 이정현이 무식한 건달, 사나이 문성근에서 겁탈당하기 직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차용되기도 했다. 1990년에 선보인 폭풍의 나날은 1930년대부터 2차 대전 종전까지 LA의 일본인 집단, 거주 지역을 무대로 일본인 가정의 순탄치 않은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일본 처녀와 극렬한 노동운동을 펼치는 미국인 청년의 로맨스가 주된 긴장 요소로 설정되고 있다. 동명 테마곡 컴시 더 파라다이스는 사랑의 테마. 노동운동에 적극 가담한 잭 데니스 퀘이드과 그의 일행이 뉴욕 영화관의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실상을 담은 삐라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과격한 장면에서 흘러나온다. 여기에 플라워, 블러썸 인 더 레인은 오프닝 장면에서 흐르는 서정적 가락을 가미한 탱고풍의 노래이다. 이어지는 I Don't Want to Forget은 1930년대 유행했던 복고풍 노래이다. 미국의 일본인 집단 거주 지역인 리틀 도쿄에서 갖는 일본인들의 집회 장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잭과 연인 릴리 유리코 템린 토미타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에 참석해 피로 연장에서 춤을 출 때 울려 퍼지는 곡은 네비자레스. 1930년대 분위기를 물씬 풍겨주는 스탠더드 곡이다. 러브 이즈 베리 스위싱은 파티 장면에서 흐르는 노래. 1932년 레이 노블이 취입한 팝 명곡이다. 노조 파업 주동자로 수감된 잭을 만난 릴리가 다시 짐차에 올라타고 가는 장면의 배경곡으로 흐르는 러브 이즈 아일랜드는 일본 중년층 이상에게 매우 친숙한 흘러간 일본 가요이다. 짧은 소품곡인 산타 아니타는 릴리와 미니가 조국인 일본이 원폭 투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오는 곡으로 역시 알란 파커 감독이 손수 작곡한 흔치 않은 배경곡이다. 2차 대전에 끝나고 뿔뿔이 흩어졌던 잭의 가족들이 다시 극적으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라스트 장면에서는 리틀 백 오브 매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곡은 격동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한 일본인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을 보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명곡이다. 알란 파커는 사운드 트랙 작곡자 랜디 에델만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1991년에 발표한 커미트먼트는 인구 100만 남짓한 마을에 200개의 밴드가 존재하는 음악 도시 아일랜드 더블린의 젊은이들을 그려내고 있다. 더블린은 시너드 오코너, 클랜베리스, 그룹 유이를 비롯해 2007년 히트작 원스 주인공 글렌 한사드 등 거물급 가수와 그룹을 배출하면서 국제음악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음악 도시이다. 극중 록 밴드 더 커미트먼트의 곡들은 1960년대에 유행했던 소울 장르의 음악이다. 오프닝 노래로 흘러나오는 무스탕. 셀리는 윌슨 피케트가 1966년 11월 빌보드 23위까지 진입한 노래이다. 1941년 알라바마 태생인 윌슨은 가스펠 그룹에서 노래한 경력을 바탕으로 1955년 디트로이트에서 펠콘이라는 그룹에 참여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활동하다 독립한 뒤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다. 이 곡 외에 윌슨은 1967년 11월 미국 전통 구전 가요인 스택 오리를 시대에 맞게 손질해서 발표했다. 이 곡은 미국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록곡 더 다크 엔드 오브 더 스트리트는 제임스 카가
1967년 2월 빌보드 77위에 올려놓은 중후한 리듬과 노랫말이 일품이다. 제임스 칸은 1942년 멤피스 태생으로 가스펠과 소를 결합시켜 리듬 앤 블루스 장르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가수다. 영화 속에서는 총 40여 곡이 넘는 노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음반사는 한 장의 앨범으로는 이들 곡을 모두 수록할 수 없게 되자 영화 공개 후 커미트먼트이라는 속편 앨범을 연속 발표해 1집만큼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안소니 홉킨스, 브리지트 폰다 주연의 1994년작 로드 투 웰빌은 티. 코라게산 보일의 코믹 소설이 원작이다. 19세기 말 격동의 시기에 옥수수 농장을 배경으로 공경을 겪게 되는 한 커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운드 트랙은 1993년 베니와 준을 통해 파격적인 음악 기법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던 레이첼 포트만이 담당했다. 포트만의 작곡 솜씨가 담겨있는 레프닝송, 더 산 왈츠를 비롯해 제이크 파커, 작곡의 회어 더 스피릿소어, 차이코프스키의 왈츠 오브 더 플라워스, 프란츠 슈베르트의 올 엉그리스, 멘델스존의 칸조네탈 산브라스, 사중주단의 갓 레스트 유 메리 젠틀맨, 오컴, 올 예 페이스풀 사이런트 나이트, 베르디의 리골레토, 빈센조 벨리니 작곡, 오페라 노르마 중 카스타 디바, 카밀 생 상스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작품 12번 차이코프스키의 네아폴리탄, 댄스 등 대체적으로 경쾌한 고전 음악을 시도했던 클래식 작곡가들의 음악을 대사와 함께 적절히 사용해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1996년 마돈나를 연기와 가창력 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 에비타는 극중 대사를 노래로 풀어 전개시키는 록, 오페라 방식을 차용해 음악 영화 보기에 깊은 묘미를 일깨워준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여러 편의 극영화로 이미 널리 알려진 에비타는 거리의 여인에서 중남미 대국 아르헨티나 국모로 화려한 생을 살다간 에바 페론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유명한 주제곡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리바이벌 작의 신선함을 불어넣기 위해 마돈나가 특별히 취입했다는 유 머스트 러브미 등이 빌보드 상위에 오르는 성원을 받았다. 미국과 아일랜드 합작인 1999년 안젤라스 애쉬스는 1935년 미국 뉴욕의 빈민가 브루클린이 배경이다. 각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이민자들이 모여들면서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지탱해 나간다. 그들에게 주어진 아파트는 매일 내리는 비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다. 그런 와중에 프랭크의 쌍둥이 동생 둘이 연달아 죽어간다. 아버지는 품팔이로 버는 돈마저 술값으로 날리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지만 그들의 비참한 생활은 나아짐이 없다. 어린 소년의 시각으로 고단한 1930년대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 프랭크 맥코트의 자전소설을 극화했다. 모친의 희망, 아버지의 꿈 그리고 아이의 운명이라는 선전 문구를 내걸고 공개된 영화에서 시너드 오코너의 쓰리 베이비즈는 자식 많은 집안의 풍경을 빌리 할리데이의 페니스 프롬 헤븐은 물질적 빈곤에 늘 시달려 심적 고통을 당하는 어린 소년의 처지를 위로해주는 곡으로 활용되고 있다.